안녕하세요. 이후구강면외과 김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선수술과 선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수술은 수술을 먼저 하고 교정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고요. 선교정은 수술하기 전에 먼저 교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양악수술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양악수술하면 예뻐지죠. 예뻐지는데 실제로 양악수술이 생긴 이유는 부정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났거든요. 특히 부정교합 중에서도 골격성 부정교합은 치아 교정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윗턱과 아래턱이 성장할 때 균형이 맞지 않으면 치아들도 자기 자리에서 맞기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골격성 부정교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걱턱이나 무턱이나 안면 비대칭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골격성 부정교합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렇게 윗턱과 아래턱의 성장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주걱턱의 경우는 아래턱은 너무 많이 자랐고 윗턱은 원하는 것보다 성장을 못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치아들이 위에 있는 치아들보다 전부 다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차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조금씩 윗턱과 아래턱의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치아들은 뼈의 성장에 맞춰서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 앞니는 서로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음식을 끊을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성장의 차이가 나면 아래쪽의 앞니가 점점점 앞으로 가면서 위에 있는 앞니랑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치아들이 적응을 하면서 위에 있는 앞니는 앞쪽으로 뻗어지고 아래에 있는 앞니는 안쪽으로 쓸어지면서 다시 서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컴펜세이션, 보상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비단 앞니뿐만이 아니라 치아의 모든 부분에서 보상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치아를 보면 왼쪽, 오른쪽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폭경이 있죠. 앞니 부분의 폭경은 조금 좁고요. 뒤쪽으로 가면서 어금니의 폭경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주걱턱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턱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래 치아의 어금니 부분과 윗니의 앞니 부분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윗니의 좁은 부분과 아래 턱의 넓은 부분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보상작용을 하면서 윗턱의 앞니들은 점점 넓어지려고 하고 아래턱의 어금니들은 안쪽으로 쓸어지면서 폭을 점점 좁히게 됩니다. 그래야 서로 맞물리겠죠. 일단 씹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보상작용을 하면서 치아들이 적응을 합니다. 보통 골격성 부정교합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치아들이 적응을 하면서 20년 정도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성장이 다 끝나면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 와서 본을 뜨고 치아 모형을 만들어 보면 이제 치아들이 어떻게 물리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위에 치아는 앞으로 꺼내보고 아래 치아는 뒤로 넣어보고 앞니끼리 맞춰보고 어금니끼리 맞춰봐요. 그런데 이미 비정상적인 자리에서 치아들이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뼈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옮기면 당연히 치아들이 안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맞는 상태로 그대로 수술을 할 건지, 치아들이 잘 맞는 상태로 바꿔놓고 수술을 할 건지. 선수술과 선교정에는 각각의 강력한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잘 해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선수술에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교정을 했어요.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지금은 선수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선수술을 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골격성 부정교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 전에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치를 하게 되면 그 발치 공간을 메꾸면서 치아들의 이동이 많아지는데, 최종적으로 치아가 어느 자리로 이동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발치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치아의 이동량도 굉장히 적어졌고, 수술 후에 치아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죠. 또 치아들을 단기간에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줄 수 있는 교정적인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최소 술전 교정이라는 개념도 생겼어요. 보상작용한 치아들을 완전히 제자리로 되돌리지 않고 꼭 필요한 치아들 몇 개만
수술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여주고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과거보다는 선수술을 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발전했지만 모든 경우를 다 선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구안과 의사이고 수술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선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수술 자체는 교합이 어찌됐던지 간에 수술해서 위턱과 아래턱을 다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원하는 자리를 수술해서 움직여 놓고 치아 교정은 교정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라면 100% 다 선수술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을 치료의 시작으로 본다면 치료가 마무리가 되는 것은 치아 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보상작용으로 자기 자리에서 많이 벗어난 치아들을 수술 후에 원래 자리로 옮겨주면서 많은 변수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비대칭이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다시 무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수술의 결과가 안정적이라고 생각될 때만 선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술을 할지 선교정을 할지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딱 한 가지의 정답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선수술을 하는 비율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저희 병원도 수술 전에 항상 외과와 교정과가 협진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지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수술과 선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전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수술, 무조건 선교정 이렇게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환자의 상황과 외과의 진단과 교정과의 진단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처음부터 함께 계획을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어떤 정확한 정답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유구안의과에서는 지금까지 선수술과 선교정을 해온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안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